광주 집단 폭행 사건 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해자, 실명 위기에 처한 이 피해자가 그런데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30대 피해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말까지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30대 남성이요, 지금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방적인 피해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이 본 건데요. 네.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보니까 네.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이 남성이 다른 일행들에게 폭행을 가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지금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정당 방위인지 아닌지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부분일지만 그런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광산 변호사님,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이 됐다. 공동상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공동사회는 이제 여러 명이 상대방을 제압을 해서 아하. 상처를 입게 하는 것이 공동상해죠. 아.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방위는 현재 어떤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때리려고 하면 부당한 침해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요건이 뭐냐면 방위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공격하면 네. 사실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네. 피해자 측이 한 5명, 상대방이 7명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친구가 맞고 있으니까 달려들어서 때리는 사람을 그냥 말리기만 했으면 네. 상관이 없고 네. 또 말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네. 자기 친구를 때리고 있는 그 가해자를 가서 제압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면 정당방위 인정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그러면 지금 피해자 쪽에서 엄청나게 중상해를 입고 네.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도 이게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전에도 자기 집에 온 도둑을 잡아서 이제 네. 때려서 결과적으로 사망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살인죄를 인정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한국의 이제 정당방위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 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방위를 위한 어떤 행위가 돼야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가 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 이 점을 네. 아셔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던 실명 위기의 이 30대 남성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남성도 애초에 상대 측 일행을 폭행한 게 지금 CCTV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얘기인데, 일단 홍수민 아나운서, 대체 애초에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셨던 그 풀반 영상은 네. 한 시민이 그것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찍었기 때문에 네. 그 전 상황을 알 수 없었고 경찰이 이제 CCTV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먼저 그러면 그 정말 사건의 발단이 된 영상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한번 보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지금 두 일행이 처음 시비가 붙은 부분입니다. 왼쪽 흰색 옷 입은 남성이 먼저 나와 있었고 네. 검은색 옷 입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과 뒤따라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검은색 옷 입은 여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먼저 택시를 태워 보내니까 네. 흰색 옷 입은 남성과 검은색 옷 입은 남성이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요때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말로 풀어지는 했는데 바로 이 포인트에서 네.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 오른쪽 검은색 옷 입은 남성이 이렇게 머리 박치기를 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발단이 돼서 안에 그 술집, 그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이렇게 우르르 나와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이 더 번져가지고 네. 지금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간의 어떤 집단 폭행까지 이어졌던 상황이죠. 지금 저 영상만 보면,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이 밝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처음에는 이 시비 끝에 시비가 붙었고, 저 보세요. 처음에는 좀 꾸벅하면서 그렇죠. 미안하다고 어떤 그런 제스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폭행을
애초에 당하는군요. 여기서 보면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이 이제 피해자 측 무리의 친구죠. 근데 네. 이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그 폭행을 시작했던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네. 하얀색 옷 입은 여성을 이제 택시에 태워 보내려고 했던 저 검은색 옷을 입은 그 네. 남성이 먼저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지금 CCTV 상에 보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저 부분은 당연히 지금 뭐 어떤 법조를 적용해야 되느냐 말이 많지만 어쨌든 네. 처벌받는 것은 100%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문제는 이제 정당방위 인정 여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그 법감정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사람이 맞아서 저렇게 실명 위기까지 처했는데 네. 그러면 가만히 맞고 있으라는 것이냐,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건 정당방위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네. 반면에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뭐 단순하게 정말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는다든지 내지는 나를 폭행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제 뭐 손으로 폭행하려고 한다면 그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네.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실은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CCTV상에 만약에 주먹으로 휘둘러서 뭔가 폭행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쌍방폭행으로 입건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정당방위가 되는지 네.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무상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명 위기에 처한 이 남성이 피해자 신문에서 공동 상해 혐의로 피의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앞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5월 1일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친형이라는 분이 올린 SNS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내용을 토대를 보면 형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큰 소리가 들려 가보니 친구가 맞고 있어서 그 중에 한 명과 1대1로 맞붙었다. 그 중에 한 명을 제압하고 그리고 다음 사람이 덤비니까 또 제압하고 주먹으로 한두 대 때렸다 함. 그리고 제 동생이 와서 친구가 당한다고 무작정 와서 주먹을 날린 게 아니라 대화가 오고 가다 서로 싸우는 자세를 취했다 함. 그 후로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피해자의 친형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을 봐도 이 김광선 변호사님 뭔가 당시에 이 지금 실명 위기에 처한 남성도 뭔가 일방적으로 당한 게 아니라 주먹을 지금 휘둘렀다. 지금 그런 정황은 경찰 조사 과정에 좀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형 얘기를 그대로 한다고 하면 네. 이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네.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아하. 근데 집단 폭행을 당하기 전에 본인은 1대1로 맞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쌍방이 되는 거예요. 아. 쌍방 폭행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 본인이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상해를 입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처벌에 있어서는 입건이 된다 하더라도 네. 뭐 상대방인 진단서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네. 뭐 기소유예랄지 아니면 굉장히 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상대방이 집단 폭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네. 오늘 지금 이 가해자 측 총 10명의 무리 중에 7명의 남성이 있던 그 가해자 측, 그 중에 5명이 지금 구속이 됐는데 오늘 이 사건이 검찰에 지금 송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지금 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